캄보디아 한국인 피해 다큐멘터리 제작 취지 및 국민 안전 행동 지침. 제작 취지. 본 다큐멘터리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폭증하는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 납치, 감금 범죄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그 이면에 자리한 거대한 검은 경제의 구조적 실체를 심층 분석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2025년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피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 캄보디아 정부의 묵인 하에 중국계 범죄 조직이 주도하고 일부 한국인이 가담한 다국적 범죄 네트워크가 대한민국 청년들을 어떻게 집어삼키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법적 딜레마, 현지 교민들의 자발적인 자경단 활동, 그리고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캄보디아 정부와 한국 정부의 대응 한계를 조명합니다. 본 다큐는 이 범죄 왕국의 민낯을 드러내어 잠재적 피해를 막고 국가적 차원의 실효성 있는 자국민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 안전 특별행동 지침.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이동을 계획하는 국민께서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범죄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수익 보장 미끼는 100% 사기입니다. 월 1천만 원 보장, 숙식 제공, 간단한 온라인 마케팅, 카지노 딜러 등 상식 밖의 고수익을 제시하는 지인 또는 온라인 구인 광고는 모두 취업 사기입니다. 관광비자 입국을 통한 취업은 불법입니다. 정상적인 회사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근무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식 취업비자,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 항공권, 숙소 제공을 의심하십시오. 범죄 조직은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항공권과 숙소를 먼저 제공합니다. 이는 도착 즉시 빚을 지게 하여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지인 권유를 맹신하지 마십시오. 이미 범죄 조직에 감금된 지인이 추가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는 사람이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전 등록 및 공유는 필수입니다. 출국 전 외교부 동행 서비스에 등록하고 현지 숙소 정보, 비상 연락망, 일정표를 반드시 한국의 가족 및 지인과 공유하십시오. 위급 상황 시 즉시 신고하십시오. 감금 또는 협박을 당하는 즉시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기회가 생긴다면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긴급전화 855-23-211-900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 82-2-3210-404로 연락하여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리십시오. 캄보디아 범죄 왕국의 실체, 대한민국 청년을 집어삼킨 검은 경제와 구조적 위기. 첫째, 서론, 프롤로그, 캄보디아 지옥의 취업에 갇힌 청춘들. 이 비극의 서막은 2025년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22살 한국인 대학생의 피살 사건을 통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청년은 지인의 유혹에 넘어가 단순 계좌 대여를 목적으로 캄보디아를 찾았다가 잔혹한 고문을 받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사건의 주범이 2023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의 총책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캄보디아발 범죄가 국내의 심각한 조직형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입증합니다. 이러한 개별적인 비극은 실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YTN 2025년 10월 17일자 등 보도에 따르면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접수된 한국인 납치 감금 신고 건수는 2022년에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무려 330건으로 폭증했습니다.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위기 상황이 330배 규모로 폭발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이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인용하면 2024년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한국인 수는 3,248명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2022년에 3,209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천 명의 한국인이 잠재적인 피해자이거나 조직 범죄 가담자로 분류될 수 있는 대규모 위험군이 캄보디아에 지속적으로 잔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심각한 사태는 캄보디아의 구조적인 검은 경제에 뿌리내린 다국적 조직 범죄의 결과이며 이에 대한 심층적인 해부가 시급합니다. 둘째, 캄보디아 어둠의 경제 특구로 변모하다. 1. 범죄 조직의 구조적 배경,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규모. 캄보디아에서 조직 범죄가 발화하는 배경에는 단순히 치안 부재를 넘어선 구조적인 경제적 종속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2025년 10월 국회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조직 범죄의 연간 수익은 약 12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금액은 캄보디아의 국내 총생산, 즉 GDP의 무려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범죄 조직이 국가 경제의 50%에 육박하는 수익을 창출하는 상황은 캄보디아가 범죄를 척결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존재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클 수 있는 구조적 딜레마에 처했음을 방증합니다. 또한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이 범죄에 종사하는 인원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다국적 인력 기반의 대규모 조직 운영을 의미합니다. 범죄의 진화와 지리적 거점, 카지노 세탁에서 스캠타운으로.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본래 카지노 자금 세탁에 머물렀던 범죄 활동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이 폐쇄되자 그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이 시기를 틈타 중국을 비롯한 여러 다국적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에 침투하면서 활동은 온라인 스캠 범죄, 즉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등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러한 범죄 조직의 거점은 수도 푸놈펜뿐만 아니라 시아누쿠비를 포함하여 총 50여 곳의 범죄 단지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아누쿠빌은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 보이스피싱 타운으로 불릴 정도인데 이곳의 건물들은 사람이 빠져나올 수 없도록 발코니마다 철창이 빽빽하게 설치된 모습이 특징입니다. 2-1. 중국 자본 및 캄보디아 권력과의 유착. 이 범죄 단지들이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이나 경제특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3에서 2025년 알자지라, RFA 자유아시아 방송 등 다수의 국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히 시아누쿠빌의 경제특구는 중국계 자본이 주도하는 카지노 및 부동산 개발과 맞물려 있으며 사실상 중국 범죄 신디케이트의 소굴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수지역은 캄보디아 고위 엘리트 및 일부 정부 관료들의 비호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국제사회의 팩트체크에 따르면 이들 범죄 조직은 현지 유력가들에게 막대한 뇌물이나 사업 지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보고 역시 이러한 특수지역은 사실상 캄보디아 중앙정부의 관할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캄보디아 정부조차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국제공조에도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는 구조적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셋째, 감금과 강요, 한국인 유인 및 착취의 구체적 실태. 1. 고수익 미끼와 한국인 유인 전략 조직들은 주로 고수익 보장이라는 허위 구인 광고나 심지어 지인을 통한 권유 방식을 사용해 한국인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합니다. 이들은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20, 30대 청년들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피해자들은 단순 노동이나 고액 연봉을 기대하고 여행 비자로 캄보디아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 등 한국 경찰 수사 결과 한국인들은 단순 피해자 외에 조직의 운영진 역할에도 연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1년여에 걸쳐 검거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진 10여 명은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여행 비자를 이용해 양국을 수시로 드나들며 도박 자금의 입출금 관리, 회원 관리, 직원 감시 등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오간 판돈만 440억 원에 달했는데 이는 한국인 가담자들이 수백억 규모의 조직을 관리하는 운영진급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강요된 범죄와 폭력의 일상 피해자들이 캄보디아에 도착하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고수익 보장은 기만으로 드러나고 곧바로 여권을 빼앗긴 채 감금당하며 범죄에 가담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YTN 2025년 10월 17일자 등 보도에 따르면 20, 30대 한국인 2명은 고수익 보장 구인글을 보고 캄보디아를 찾았으나 도착 직후 전화금융 사기에 가담하도록 협박과 고문을 받으며 무려 160일 넘게 호텔에 갇혀 지내다가 가까스로 구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직이 사용하는 폭력의 수위는 매우 잔인합니다. 한국 경찰 조사 과정에서 캄보디아 스캠센터에서 강제로 감금된 한국인 64명 중 최소 4명이 자신들이 구타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2024년 11월 13일자 보도는 이미 1년 전부터 중국 조폭이 감금 고문의 협박 영상까지라는 기사를 통해
실종된 한국인들의 끔찍한 고문 실태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대학생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까지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공개되었는데, 이는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도의 비인간적인 착취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넷째, 법적 딜레마,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1.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허물어지다. 캄보디아발 온라인 스캠 범죄는 구조적으로 사기의 목표물이 되는 국내 금융 사기 피해자와 폭력과 협박 아래 강제 노동을 하는 현지 감금 피해자, 이 두 종류의 피해자를 양산합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이 두 번째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입니다. 많은 한국인이 고수익 유인에 속아 감금되었으나 생존을 위해 강제로 범죄 행위에 가담하게 되면서 귀국 후 법적으로는 가해자 신분을 벗어나기 어려운 복합적인 딜레마에 처하게 됩니다. AP통신 2025년 10월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한국 경찰이 4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정부 대응팀은 현지 기자회견에서 64명 모두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일지라도 범죄 행위에 가담한 이상 국내 법상 처벌을 피하기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신고 기피의 악순환과 상반된 수사자료. 이러한 법적 딜레마는 잠재적 피해자들 사이에서 신고 기피의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국정원 보고 2025년 10월에서도 피해를 입은 국민 중 일부는 범죄 가담에 따른 처벌을 의식하여 신고를 꺼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사태의 실체를 은폐하고 2차 피해를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캄보디아 경찰은 2025년 10월 현지를 방문한 한국 국회 대표단에게 스캠센터에서 일한 한국인들이 강요나 협박 없이 자발적으로 일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의 이러한 입장은 그들이 거대한 검은 경제 조직의 폭력성을 축소하고 자국 내 주요 경제 동력을 보호하려는 구조적인 의도와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섯째, 사적 제재의 등장과 현지 자경단의 노력. 정부의 미흡하고 더딘 대응 속에서 사적 제재의 위험한 시도와 함께 현지 교민들의 필사적인 자구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2025년 10월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자경단에 이어 생중계 BJ까지 등장하여 사적 해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채널 운영자는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대거 노출되면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 제재의 확산은 현지 교민사회와 일부 국내 운영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경단 활동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공식적인 수사나 구출 활동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해 자신들의 신변 위협을 무릅쓰고 현지 범죄 조직의 정보, 유인체계 신상, 범죄 수법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권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처절한 노력인 동시에 오인된 정보로 인한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 요인입니다. 여섯째, 국제공조의 난맥상, 현장 대응 역량의 마비. 1. 위기 규모와 대응 인력의 치명적인 불균형. 캄보디아 범죄 사태에서 드러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위기의 규모와 현장 대응 역량 간의 극심한 불균형입니다. YTN 2025년 10월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납치 감금 신고가 2022년 한 건에서 2025년 330건으로 330배 폭증하는 동안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파견된 사건 사고 담당 경찰 인력은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인력 규모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폭증하는 대규모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현지 교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실질적인 구출 및 수사 활동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뒤늦은 대응과 공조의 한계. 형사사법, 공조인프라는 공식적으로는 갖춰져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동남아시아 지역의 사법공조 협력 네트워크인 C-저스트에 가입했으며 캄보디아 역시 회원국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범죄인 인도 및 형사사법 공조를 위한 협력체계로서 기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된 캄보디아 현지 조직의 막대한 경제적 영향력과 중국계 조직,
현지 권력 간의 유착, 그리고 경제특구의 치외법권적 지위로 인해 공식적인 인프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국제공조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난맥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 국제사회의 경고와 제재. 국제사회는 캄보디아의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실태를 엄중히 경고해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024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캄보디아를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 정부가 인신매매 감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계 조직이 운영하는 스캠센터의 강제노동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3등급 국가는 미국 정부의 비인도적, 비무역 관련 대외 원조 중단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역시 2020년 캄보디아의 심각한 인권 탄압을 이유로 무기류 제외, 모든 상품 무역 특혜를 일부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캄보디아의 인권 문제에 대해 경제적 압박을 가한 선례로 현재의 스캠 범죄 역시 동일한 잣대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7째, 한국 정부의 대응과 과제. 사태의 심각성이 2025년 하반기 연일 언론에 보도되자 한국 정부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외교부의 조치. 외교부는 2025년 10월 캄보디아 일부 지역, 특히 범죄 단지가 밀집한 시아누쿠빌주에 대해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 4단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한 현지 영사 인력을 보강하고 신속 대응팀을 파견하여 교민 보호 및 피해자 구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공조 강화. 경찰청은 캄보디아 현지에 코리아 데스크를 설치하여 현지 경찰과의 공조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2025년 10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직접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캄보디아 측에 한국 경찰의 초동 수사 참여, 보장과 합동수사팀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역할. 국정원은 2025년 10월 국정감사 보고를 통해 범죄 규모, GDP 50%와 인원 20만 명을 최초로 공식화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현재 국정원은 국제 파트너 기관들과의 정보 공조를 통해 범죄 조직의 자금 흐름과 인력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있으며, 특히 송환된 가담자들이 국내 처벌을 피하거나 조직의 보복을 피해 인접국으로 재출국, 범죄에 재가담할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법무부 등과 출국 금지 조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ODA 공적 개발 원조, 연계 압박. 한국은 캄보디아의 주요 ODA 공여국 중 하나입니다. 최근 국내 언론 및 시민사회, 사설 등에서는 캄보디아 정부가 자국 영토 내에서 벌어지는 대한민국 국민 대상 범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하며 막대한 규모의 ODA 지원을 캄보디아 정부의 실질적인 범죄 척결 노력과 연계해야 한다는 외교적 압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8째, 결론 및 경고 메시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행동 강령. 캄보디아발 다국적 조직 범죄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해외 위기 대응 시스템은 그 규모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첫째, 현장 인력의 즉각적 대폭 증원이 요구됩니다. 납치 신고 330배 폭증이라는 현실 앞에서 주 캄보디아 대사관의 경찰 인력 3명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단기적인 전담반 파견을 넘어 사건 폭증 수준에 비례하여 경찰 및 외교 인력을 최소한 수십 명 규모로 증원하는 구조적인 조직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국제사법공조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법무부가 가입한 CE 저스트 네트워크를 통해 고위급 범죄인, 인도 및 형사사법 공조를 더욱 압박해야 합니다. 특히 범죄 조직의 수익이 캄보디아 GDP의 50%에 달한다는 점을 활용하여 국제금융제재, 기구 등을 통한 범죄 수익 동결 및 압류, ODA 사업 연계 등 경제적 압박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국민을 범죄 수단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국가가 끝까지 발본색원하여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상으로 캄보디아 범죄 왕국의 실체에 대하여 실상 보도를 마칩니다. 고수익 알바라는 달콤한 유혹은 곧 돌이킬 수 없는 지옥행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방치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압박과 실질적인 자국민 보호 시스템 구축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희생자는 바로 당신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